지금 바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 가운데 이란산 원유가 10% 안팎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미 거점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국 거점 이란까지 이렇게 되면 중국은 저가로 원유를 조달해오던 핵심 국가들이 없어집니다. 원유 조달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중국과 유럽을 잇는 1대1로 사업까지 불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던 이란 사태의 향후가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비준 지원을 이유로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습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은 김유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고 트럼프 2기 인수위에도 관여했던 조 론세일 밸런티어 창업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근로자들과 성장, 무역 단계를 희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차의 뇌관이 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근간문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시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의 데이터 주권, 유통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침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 국익을 늘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꿈을 들이고 있는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개발에도 대한민국이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입니다. 패권 경쟁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국방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국방을 강화하기는커녕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장병들에게 총 대신 3단봉을 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북 대화에 장애가 된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대북 방송의 전원도 꺼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인상 등 현실적으로 여러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방을 실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시각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